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9월, 10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인연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수박, 두 번째 스쿠터, 세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0월 두 달간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수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박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지 참 궁금하긴 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볼 텐데, 오늘도 카드 많이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별자리 카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이 분은 어떤 별자리인지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새롭게 나타날 분은 어떤 별자리일까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캔서, 개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새로운 분은 개자리다. 가능하죠? 일단 개자리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니까 뭐 얼마 전이긴 했는데요. 개자리는 물사인입니다. 여기서 물사인이라 함은 개자리, 물고기자리, 정갈자리를 의미하고, 이 물사인의 특징은 상당히 감정적인 별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분의 태양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분의 상승궁이 캔서일 수도 있겠죠. 개자리,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분이죠.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별자리가 바로 이 캔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으면은 이분들은 행동을 합니다. 개자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수성이 역행을 시작을 세상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휙 튀어나왔는데요. 얘 나오려고 했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너스고요. 이분은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살면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계속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 8월 4일부터요 수성이 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까지 이렇게 역행을 하다가 8월 28일 날에 이제 정방향으로 수성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수성이라는 것이 역행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 돌아온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냥 별 마음이 없었던,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과 대면하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뜬금없이 뭐 어렸을 때 동창이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인연 리딩임에도 불구하고 수성의 역행이 있으면 아마 리딩에 과거의 분이 나올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뭐 비너스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다소 과소비가 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참 좋아한다? 보여지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뭐 비너스를 꼭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겠죠. 개자리의 비너스라.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아이잖아요. 이가 아니라 극아이거든요. 극아이. 이렇게 막 사랑을 들고 오는데 감정적인 것까지 같이 들고 오면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자,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deserving 카드가 나오네요. consciousness 카드인데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가능하고요. 조금 안 좋게 보자면요, 이분이 사랑에 대한 상처가 정말 많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개자리는요, 사랑을 할 때요,
우리 모두 그렇죠. 내가 마음이 가면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마음에 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도 아니야, 내 마음을 접자,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별자리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자리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뭐 다른 상황들은 거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늘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 직장이 제주도로 옮기는데 이 개자리 분은 그럴 경우에 제주도로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장기적인 나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내가 다니던 직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인생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끌리는 건데. 라고 하는 별자리가 바로 개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디저빙, 즉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마땅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라면 이분이 사랑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줬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 가지를. 자신의 것을 많이 내어주는 거죠. 그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그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안 따진다는 말이에요. 이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자리분은 빨리 텁니다. 빨리 털고 또 새로운 사랑하고 이런 캐릭터기 때문에 이런 뭐 상처가 있더라도 오래 가진 않을 텐데, 일단 디절빙이 나왔다면 제 느낌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사랑을 좀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Nurture 카드가 나옵니다. Compassion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머큐리가 나오네요. 머큐리 수성 역행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이 됐든지요, 친구가 됐든 이분이요 지금 어떤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바로 얘거든요. 뭐 좀 힘든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좀 도와주고 있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분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는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카드하고 좀 맞물려 보면은 이분이 사랑을 할 때 좀 저돌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날라온 카드잖아요. 스피릿 카드인데 비너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이뤄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들의 어떤 그 순위가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것을 꾸준히 하다가 죽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당히 저돌적이란 표현도 안 좋다.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열심히. 그런데 일단은 머큐리가 나왔잖아요.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 대화를 정말 잘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물병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죠. 제가 늘 하는 그 리딩 중에 너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리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시지와 관련된 리딩이잖아요. 이 안에 지금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전해져 온다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지금 머큐리가. 그런데 지금 수성이 역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성 카드가 나왔고, 이분이 과거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느낌적으로 얘가 딱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이것도 핑계인데요, 수성이 역행하면요 제가 말을 못해요. 입에 뭔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자, 3개의 칼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처받은 분이 맞다고 카드가 대놓고 보증을 해주네요. 보증형 상처. 자, 계속 가봅시다. 7개 컵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지금 사랑을 할 마음이 없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새로운 인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템퍼런스의 역방향까지 나오고요. 언더라잉은 2개의 동전입니다. 자, 이분은 상처받은 분 맞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9장의 카드를 대입해 볼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은 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곧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3 더하기 7은 10이죠. 10이라는 숫자가 끝을 의미해요. 어떤 것의 엔딩을 의미하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데 합이 10이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어떤
큰 상처가 하나 끝이 나는 건데요. 다만 이분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도 안 좋게 끝난 거예요. B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B랑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B랑도 뭔가 안 좋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C를 만났어요. 사랑이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땐 그냥 아유 사랑은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냥 나 혼자 재밌게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인생이 비너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멈춰선 안 돼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신창이가 되다 보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사랑을 해야겠다예요. 이런 말은 너무 이분에게 잔인하지만 상처마저도 즐기시는 분 같아요. 사랑을 하면서 그 상처 정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상처가 싫어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은 감정이 충실한 개자리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혼동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는 해요. 하지만 다시 그 사랑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런 멋진 사람이 있구나 다시 사랑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개의 동전이 조금 중요한데 고민들하고 혼란스러움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단순히 생각할 때 그냥 바쁘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머큐리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람이다 라고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분이 A, B, C, D라는 사람을 사귀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C인 거예요. A라는 분에게 상처받았고 B라는 분에게 상처받아서 여러분하고 뭔가를 했는데 끝났어요. 근데 이제 D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D라는 사람하고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여러분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뭔가 연락을 할까 생각 중인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디절빙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개자리는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끌리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도 사랑을 받아보자.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있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행동 자체를 하기는 쉽지 않은 분입니다. 이제는 이 널처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이분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그 당시 이분이 여러분에게 끌렸다가 마음이 식어버렸거나 그랬을 확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줬던 그 사랑이 커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디절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사랑받는 게 좋아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이분이 혼동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신 분은 무슨 리딩을 이따구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을 가려서 못합니다.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러너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어번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까만색 카드 두 장은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꺼낸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분과 함께 있을 때 많이 초조했었나 봐요. 여러분 역시도 이분에 대한 어떤 불안함 같은 게 있었거나 아니면 이 사랑이 끝날까 여러분이 너무 조급해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분과 사귀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고 뭐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계속 이분에게 주입해 줄 것은 불안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번던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있으면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다소 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트래벨이에요. 즉
어떤 멀리 있는 위치에서 누군가가 온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고요. 메시지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수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게 인터넷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뭐 톡,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성향이냐라고 해서 저는 꺼낸 거기 때문에 이분이 좀 대화를 잘 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원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냅두고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트윈 플레임 유니언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마음, 몸, 그리고 정신, 영혼이 합쳐진다 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쉬운 표현으로는 찰떡궁합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맞는 무엇인가가 된다는 건데, 나와 있는 카드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땐 마음이 상당히 불안해요.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어떤 일들을 겪고,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은 부정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 그리고 버릴 수 없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자,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6개의 미러가 나옵니다. 실버 라이닝 카드예요. 그렇군요. 카드를 열어봅시다. 자, 킹 미러가 나와요. 계속 미러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7개 링스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나이트 윙이 나옵니다. 아하, 여기 나이트가 있네요. 여긴 킹인데 에이스 프루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에이스 프루시 나왔고요. 이게 에이스 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시게 될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트윈 플레임이 나왔잖아요. 트윈 플레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분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이분이랑 어떤 사랑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 어려움 같은 걸 느끼게 되거나 이분하고 많이 다투게 되거나, 그래서 이 사랑을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이 사랑에 푹 빠져서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고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만났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와는 무관하게 두 분은 그런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다. 다소 힘들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6개의 미러가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게 이동을 의미하고요. 그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이 카드도 그렇고요. 이 카드도 그렇고요.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9월, 10월을 보는 리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좀 봅시다, 우리. 추석이 언제야? 여러분, 추석이 13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겠죠? 13일 저녁부터. 그래서 쭉 해서 18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쉬는 날이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연휴 때나 이럴 때 여행을 가게 되거나 이동을 하게 될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도 가능한 게 바로 이 6개의 미러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6개의 미러가 의미하는 이동이라는 것 플러스 그 이동 안에서 어떤 신락 같은 희망, 이것을 다시 잡아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분이라면 이분은 여러분의 전상대편인데, 이분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이제 당분간 안 하자, 최대한도로 안 해보자 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다시 사랑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다소 혼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맞을지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핑계로 말씀드렸던 8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성의 역행이 있고 에너지가 계속 지금 여러분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땐 이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안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생각을 단순히 수성의 역행 때 8월 4일부터 시작했다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해볼까? 여러분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큰 마음 먹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 9월에서 10월 리딩을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이 하게 될 어떤 행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답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여러분하고 잘 해보자, 내가 이제 진짜 잘할게, 뭐 이런 걸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전상대편하고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의 바보타로를 많이 들어오시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지금 떠보려고 연락했다 이거지? 라고 지금 또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뭐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죠.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트 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다가가기가 뭐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좋게 표현하면 그거고, 너가 나에게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나 너무 사랑이 하고 싶어, 갑자기 막 또다시 사랑이 막 올라와, 비너스가 막 나를 막 흔들고 있어, 이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연락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연락하려고 했던 것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내보낼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확실히 좀 바뀌어질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어떻게 이별이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바보타로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로 볼 땐 이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을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피웠든 뭘 했든 이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아예 새로운 분이다 라고 볼 땐 여러분과 어떤 이동과 관련돼서 만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연휴 때의 여행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뭐 어디 출장을 가게 되거나, 다른 지방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되거나, 비행기 안에서 만나게 되거나, 뭐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때 이분이요, 여러분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구나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모든 것에 이 기다림들은 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막 공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상당히 천천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텐데, 이 카드의 관점에서 볼 땐 저는 트윈 플레임을 너무 아름다운 사랑, 두 분 사랑 너무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트윈 플레임은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이분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사랑은 있어요. 지금 새로운 사랑입니다. 이건 대놓고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든 새로운 사람이 오든 일단 새로운 시작은 있는 거 확실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선택을 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망설인다기보다는 신중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니 지랄해라, 나는 너 따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초이스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넌 됐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이 새롭게 나타난 분이든 뭐 과거의 분이 돌아오든 뭘 하든 이분을 만나서 사귀는 것 자체는 약간 삐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을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가 봐요. 이게 말이 좋아 매력적이지 성적으로 많이 끌리나 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끌린다라는 건 말 자체가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외모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상형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저 오늘 스트레이트 했어요, 머리 멋지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너무 들이대서, 솔직히 그럴 확률이 있어요. 개자리 분인데 비너스다. 이분이 유혹을 잘하시는 분일 수 있죠. 혹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좀 삐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플러팅이 심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좀 믿음직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좀
신중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야, 시덕션이 또 나옵니다. 아무튼요, 강렬하게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더블로 나오게 되면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성적이 됐든 뭐 외적인 뭔가가 됐든 아무튼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 여성분처럼 이 혓바닥에 이렇게 라이터를 이렇게 치명적이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끌리면요, 다른 게 생각이 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시는 게 이성적 판단입니다. 아무튼 이 상황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러니까 플러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자리 분들의 또 장점입니다. 사랑을 할 때도 마음이 있는데 전달 못하는 그런 별자리들도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말하고 직설적으로 말 못하고 뭐 말한다고 했는데 너무 상처되게 말하고 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개자리 분들은 정말 잘하죠. 그런 것들을. 자, Believe in the Impossible 카드가 나오는데요. 블루문은 일단 뜯기가 힘든 달이고요. 불가능해서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카드에 시덕션이 2번이나 나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일단 헬스 초이스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이분이랑 뭔가를 했는데 너무 끌리는 건 맞지만 이분의 어떤 행동이 믿음직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진짜 과거의 분인데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을 러너라고 느꼈다면, 여러분이 너무 진짜 이분이 매력적이고 그런데 이분이 뭐 다른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눈빛을 주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이 상당히 불안해했다는 그 말을 해주는 카드가 이 러너예요. 여러분이 뭐 마라톤을 좋아한다, 조깅을 좋아한다, 그런 걸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지쳐해서 여러분을 떠났다 이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뭔가를 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이별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좀 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뜨기 힘든 달이 블루문, 즉 뭔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메시지가 와서 여러분이 다시 뭔가를 시작하게 되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분이 새로운 분인데, 저는 이 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분이 꺼낸 카드들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지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과거에 뭐 여러 사람 만나보고 뭐 이별이 되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명백해지는 거예요. 아주 선명해진다는 그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전혀 뜻밖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기대하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드벤처 어웨이트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롯데 월드 어드벤처 연간 회원권이 기다리고 있다.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좀 그런 게요. 솔직히 이게 여행 카드죠. 그리고 얘가 여행 카드죠.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도요, 지금 트롤리 가방 들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여행하고도 좀 관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론가 이동될 때 만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드는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건데, 재밌는 놀라움이에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안 좋은 놀라는 거 말고 신나고 재밌고 한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시고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적으로 진짜 여행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떤 이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참고로 개자리가요, 여러분,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자, 양자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저는 이분의 별자리가 뭐냐라고 해서 꺼낸 게 개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양자리가 나왔고,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생일을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이 양자리일 수도 있고요. 원위크 다음 주나 아니면 1개월 뒤인데, 다음 주는 여전히 8월이죠. 그런데 우리는 9월에서 10월 리딩을 보는 거니까 뭐 한 달 뒤다. 한 달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2024년 10월 17일이요. 양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납니다. 10월 리딩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0월 17일 그때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한데 그건 제가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이 리딩 안에 양자리가 있다도 가능은 한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이 리딩이 과거에서 어떤 분이 돌아온다 50, 그리고 새롭게 어떤 분이 나타난다가 50인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간에 이 계자리인 이분은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좀 많이 겪은 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사랑을 완성해 나가려고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냥 잠깐 만났다 플러팅이나 하고 끝나자, 이건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혹을 꺼내고 막 라이터 불 지져서 막 혓바닥 태우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모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침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9월, 10월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스쿠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쿠터를 선택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꺼냈던 아이템들 중에서 새 아이템이기 때문에 새 아이템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시죠. 자, 앞에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일단 이분의 별자리부터 좀 알아보고 갑시다. 어떤 별자리인가요? 얘를 한번 꺼내볼게요. 벌고 처녀자리 분이라고 합니다. 처녀자리라면 이제 곧 이 처녀자리로 바뀌게 되죠. 지금 사자자리인데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의 시기입니다. 이때 생일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처녀자리는 분석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지식가가 많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처녀자리입니다. 책 좋아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소 혼자 있는 거를 좀 잘 하시는 분이 또 이 처녀자리입니다. 땅사인이고요. 땅사인은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죠. 땅사인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장 추구하시는 그런 별자리죠. 처녀자리. 참고적으로 수성의 역행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역행을 하는데요. 8월 4일에 처녀자리에서 역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성인데 여기가 이제 처녀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8월 14일 날에 이때쯤에 사자자리로 갔다가 계속 가는 겁니다. 사자자리까지 여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수성의 역행이 있게 되면 여러분, 과거의 분이 좀 돌아온다,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이 또 과거의 분이 돌아오는 그런 리딩이 되지 않을까, 다소 겁은 나지만 새로운 인연이 오길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카드를 열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길 더 원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분이 돌아오시는 것보다. 이게 또 새로운 인연 리딩이니까 그래야겠죠.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그랜드 트라인이 나옵니다. 블레싱 카드고요. 그랜드 트라인은 여기 보면 삼각형이 보이죠? 이 별의 위치가 정확하게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될 때가 그랜드 트라인인데요. 상당히 기운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월고 처녀자리인 분이 상당히 기운이 좋아지고 행운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태양궁이지만 상승궁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이분은 행운적인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Secret Temple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스피릿 카테고리고요. 스피릿은 정신이죠, 정신. 그러니까 머릿속과 영혼을 의미하는 건데, 이 Secret Temple은 영혼을 좀 치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뭐 깊은 상념에 빠져 있거나, 혹은 이분 성향 자체가 상당히 영적인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소 현실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처녀자리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스쿠터는 교통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스쿠터가 뭐 여러 가지들, 뭐 예를 들어 뭐 추억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그리고 이 세크릿 템플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이 다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세크릿 템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사랑적인 부분이든 뭐 일적인 부분이든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을 좀 겪으신 분일 수도 있고, 현재 스트레스가 좀 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내가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안해,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좀 약간 그 인생에서의 중요한 기로 같은 거를, 스톰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이분이 약간 오춘기, 뭐 사춘기, 뭐가 됐든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요, 우리 보통 그 좋은 일들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오롯이 나 이제 되게 고생했는데 나 이제 풀리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왜 이렇게 자꾸 일이 좋아지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 나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약간 후자에 가까워요. 지금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두려움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이분이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뭔가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안함이 이제 같이 엄습해 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내가 나중에 뭔가가 잘 안 되게 됐을 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다시 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에게 스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번쩍하고 들어와 있는데, 뭐 사랑으로 본다면 정말 놀랄만한 사랑이 앞에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이겠죠. 여러분하고 리딩을 보는 거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도 가능은 한데요. 본인이 이렇게 놀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경적인 외부적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자, 카드를 좀 열어봅시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퀸 오브 스워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스워드는 칼이기 때문에 벌구랑은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좀 냉정한 무엇인가가 있고요. 8개의 컵의 역방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언더라잉을 볼게요. 언더라잉은 킹 오브 펜타클. 이 카드가요, 처녀자리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 선이 있어요. 이게 이분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여기 퀸이 있고요, 여기 킹이 있는데 여왕하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뒤집어져 있고 이게 처녀자리 카드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킹 쪽에서 까이거나 이별을 통보했거나 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난 것은 킹입니다. 이별이 됐다면은 이제 이분이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긴 하는데요.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이게 결심을 내리고 뭔가 명확해지다라는 건데, 이 퀸 스워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냉정한 여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이분이 뭔가를 결단 내려야 되는 순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위에 그랜트라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분이 지금 현재 뭔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처녀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썬팅을 한다든지
튜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게를 차렸겠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튜닝했던 차나 뭐 이런 걸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상당히 유명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손님을 받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이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막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노력한 것이 돌아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이 급진전되는 거지? 내가 노력은 한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게 나는 두려워.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도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원래 좀 그렇잖아요. 사는 게.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면은 이리저리 이제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이 카드들에서 첫 카드로 나온 게요. 내가 뭔가 확실하게 끊어내야 될 부분은 끊어내고, 결단 내릴 건 결단 내리고 해야 되는 상당히 명백한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옆에 8개의 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 있죠? 그걸 가지고, 자동차는 누구에겐가 뭐 넘기던지 뭔가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번 써본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게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이분에게 지금 인생이 바뀌어야 될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윌 포춘은요, 본인이 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스톰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1부터 10까지 다 외부적인 겁니다. 어떤 누군가를 만약에 사귀게 될 때 정말 뜬금없이 사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거. 여러분이 신호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뒷주머니에 끼워져 있었던 지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갑을 주워준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게 고마워서 뭐 밥을 한번 산다든지 뭐 커피 기프티콘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전화번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사랑하게 됐다. 그게 바로 윌 포춘이에요. 그것은 지갑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이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8개의 컵을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분은 누군가가 있었던 건 맞는데 이분이 떠난 건데요. 다만 지금 이 퀸이라는 분이 이 사랑을 끝내기 싫어하는 거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분이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사귀고 있는데 이 벌고라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이 싱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익스펙티드가 나왔고 여기는 바보타로고 입만 열면 드라마고 그런 채널로 볼 땐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번쩍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준 것은 포인트예요. 지갑이 떨어진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이분하고 이별을 하게 된다도 가능합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중간에 겹쳐지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랜트라이는 솔직히 그런 에너지라기보다는 이분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에너지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으면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좋은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물론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놓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자, 윌 오브 포춘은 10번 카드입니다. 메이저 알카나가 총 21장인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고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지금 바뀌는 포인트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이 카드는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열정이 샘솟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이 리딩을 본다면 이분이 누군가가 있는 건데 여러분 보고 열정이 샘솟는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사랑이 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러너가 나옵니다. 달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소 좀 불안해한다?
초조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분이요, 상당히 새로운 분으로 느껴져요. 아주 새로운 분. 여러분들이 아예 만나지도 않았던 분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게요, 과거의 사람이 돌아올 때 느껴지는 감정은 아니에요, 솔직히. 첫눈에 반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랑을 잃을까봐,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다소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솔직히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분 상황에서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용기를 꺼냈잖아요. 제가 다시 살짝 사랑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분이 진짜 누군가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랑이 별게 없어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어떤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방향이 틀어진다라고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 여성분이 이렇게 가방을 싸고 떠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별을 말할 용기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불씨를 지피는 게 여러분이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삶에 관한 카드인지 사랑에 관한 카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랑이든 일이든 삶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분은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두 분 관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열어봅시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Benefit of the doub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Benefit of the doubt, 속는 셈 치지 뭐 라는 의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믿기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 가보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자, 뭘 의미하는지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자, 6개의 로즈가 있어요. 그렇군요. 6개의 로즈, 그런데 6개의 미러가 나오네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66 카드가 나왔는데, 자, 17번 칵테일 파티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7개의 미러가 나옵니다. 밑에 10개의 로즈가 있었어요. 티슈가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리딩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밑에 10개의 로즈가 있어서요. 이분이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은 뭐냐? 이분하고 지금 현재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의 전상대편이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성의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상대편이 돌아온다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긴 해요. 6개의 미러가 누군가가 이동해서 온다도 가능은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게 좀 명백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카드 리딩에 앞서서요, 여러분, 카드의 구성을 좀 보자면요, 6, 6, 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17번 카드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7은 8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 7, 8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은 가고 있는 거예요. 6, 7, 8이 의미하는 게 90이 남았잖아요. 하나의 사이클이 닫히고 다시 열리고, 혹은 뭔가 완성되고 끝이 나고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요, 이미 알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지금 1번, 2번 뭐 이런 카드들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관계는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녀자리란 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면 잠깐 헤어져 있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흐르는 흐름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6, 7, 8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은 뭐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극적인 뭔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냐면, 두 분이서 뭔가를 함께 하거나, 두 분이서 뭔가 함께 만들거나, 두 분이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걸 하는데, 이분이 뭐 카페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상당히 부딪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꼭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허가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뿅 만들어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상당히 큰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뭐라고 할까, 그 유대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개의 미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괜찮아지는 어떤 일 하나가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일로 만나서 뭐 이런 걸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땐 그냥 그게 그냥 성과니까 아 우리 참 좋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칵테일 파티가 나와 있죠.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라든지 이 모든 감정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7개의 미러예요. 7개의 미러는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즉 우리는 성과를 냈어, 정말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해서 마음이 이동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막 감정이 막 다시 생기고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뭐 원래 사귀고 있던 사람하고 끝나고 여러분에게 오고 뭐 이러면은 이 카드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카드는 뭐냐, 그래도 나는 아직 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잖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뭐냐, 감정이 고조되는 것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과 이분이 뭔가가 될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6, 7, 8이기 때문에 90으로 가는 단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카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한다든지,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 이 감정 자체가 진짜 사랑인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얘기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광고 회사를 다녔다고 합시다. 이 스쿠터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벌고라는 분이 광고 감독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거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러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딱 냈는데 이 스쿠터가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냥 올해의 광고상을 다 휩쓴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회식을 한 거예요. 뭐 고깃집 가서 회식을 하든 뭔가를 하든 그런 건데, 여러분도 이 스쿠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 그리고 이분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안에서 이분은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정도로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게 결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결과가 갖다 준 어떤 에너지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면 정말 못 해낼 게 없겠어라는 그 어떤 에너지가 이 사람을 달리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샴페인을 짠! 이렇게 하는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이 스타트가 되는 건데요. 솔직히 이게 6, 7, 8이기 때문에 이미 호감은 어느 정도 있어 왔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7번의 미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인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늘 바부타로에서 나오는 두 분이 바람을 피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그냥 참았다, 뭐 그렇게 그냥 말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은 지금 힘들다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런데 뭐 영혼을 쉬게 하는 이런 것들,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바뀌는 어떤 포인트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거라면 지금 이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요, 이 두 장의 카드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 감독님이 열심히 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열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사랑의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렇게 툭툭 던졌다고 합시다. 뭔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거나 뭐 이랬을 때 여러분이 7개 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나쁜 짓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7번 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그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고 싶다라는 에너지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마음이 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에너지가 바로 얘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의심의 여지가 나왔잖아요. 속는 셈 치자라고 한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됐든 이분이 됐든 이 사랑을 가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이 스톰마저도 이제는 여러분으로 느껴져요. 아니죠. 이게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결과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좋았던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스톰입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일을 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광고를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스톰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번쩍했다는 겁니다. 빨간불에 그냥 차를 세워놨는데 그냥 뒤에서 누가 박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박은 거예요. 뒷목 잡고 나간 거죠. 여러분이 들어 누우려고. 그냥 나갔는데 이 사람이 못 잤던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가 좋은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리딩 안에서는. 그게 지금 두 분을 감정을 키워준 겁니다.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이 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칼믹 리레이션십이에요. 일단 여러분도 이분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칼믹은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사귀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분하고 여러분이 뭔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러분으로 갈아탈 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칼믹을 꺼냈다면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감내해야 될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골든 미러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느껴진대요. 일단 그렇게만 남겨놓겠습니다. 카드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가 제일 잘났다. 자신밖에 모른다.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칼믹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고 열정을 느껴요. 그러면 바람을 폈나? 두 분이 몰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골든미러의 관점으로 볼 때 두 분이 뭔가를 했어요. 이분이 누군가 있는데 정리가 다 안 됐는데, 그러면 너 정리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 너 처녀자리야?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해? 라고 말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지 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더 열어봅시다. 큐피트의 에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분에게 큐피트의 화살을 쏘고 싶은가 봅니다. 자, 그런데 7개 칼도 나오고, 아무튼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 선을 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분에게 큰 포인트가 하나 들어왔고요. 이 스톰이 이분의 이별로 본다면 이 사람과 이별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피트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Be bold and make the first move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카디날 문이고요. 용기를 갖고 네가 먼저 한 걸음 떼라 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격하라 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죠. 용기를 갖고. 자, 그런데 칼디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칼디날은요, 계절의 시작을 의미해요. 봄의 시작, 여름 시작, 가을 시작, 겨울 시작. 그래서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고가요, 여러분. 뮤러블 사인이라고 해서 계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절 내보내고 계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끝나고 계절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이 리딩의 주제도 뭔가가 하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포인트 중간에 지금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는 확실하게 있을 거고 그 변화 안에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카드 그냥 액면가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발을 떼야 된다라는 거죠. 계절이 끝나고 시작되는 거면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딱 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자, ask for help 카드가 나오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혼자서 막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여성분도 천사 이렇게 날개에다가 손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 방에도 있고 여러분 침대 위에도 막 누워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답을 해주냐면 여러분 머리에다가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어떤 답을 주는 게 바로 천사가 하는 거거든요. 걔네들 딴 거 별로 안 해요. 그거 하려고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도 뭔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조언 이런 거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얘를 열어봅시다. 얘를 한장 열어볼게요. 숫자 1입니다. 일단 뭐 한 달 뒤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원데이, 그러니까 내일이나 일주일 뒤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9월, 10월 리딩을 보는 거기 때문에 1일이 지나든 일주일이 지나든 다 8월이긴 합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한 달 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9월 한 중순에서 20일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슬슬 이제 긴팔 꺼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쭉티 같은 거 그런 거 꺼내 입어야죠. 이제 반팔 입기는 좀 뭐 하겠죠. 그게 바로 카디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리딩은 끝났고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뭔가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던 사랑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한번 사귀었다 이별이 됐나? 그거 같지는 않아요. 뭔가 애매하게요. 감정선이 있어 왔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교차점을 만나서 뭔가 바뀌게 되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아니고요. 이분에게 지금 뭔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교차점이.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뭔가 상황이 계속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스쿠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9월, 10월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거든요. 특히 소프트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데 맥날 거. 그래서 그런지 이빨이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양치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별자리 카드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이분은 어떤 별자리일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걸 고를까요? 얘로 합시다. 띠리링,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분은 쌍둥이 자리다. 가능하죠. 생일이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기간에 있으신 분이고요. 일단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성이 쌍둥이 자리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내년 6월 9일까지 머물게 될 텐데 행운을 가져다주는 별이 목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그 운이 좋다라고 할까요? 기운이 좋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제미나이는 키워드가 프렌드입니다. 인싸죠, 인싸. 주변에 아는 사람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이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친구들하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낸다든지, 뭐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뭐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은 좀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화가 정말 잘 통하고요. 제미나이는 천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크 같은 걸 이렇게 던질 때 저처럼 이렇게 아재 조크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웃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멋진 그런 한 방을 터뜨리시는 그런 분들이 제미나이이기도 하죠.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는 분.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 주피터 리턴이에요. 세상에. 뭐 거의 이분은 진짜로 쌍둥이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제미나이 말씀드릴 때 주피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 카드예요. 운이 좋아지고 얻는 게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주피터 리턴이라는 게 뭐냐면 주피터가 1년에 하나씩 움직이잖아요. 이게 자기 별자리로 다시 돌아오려면 우리 별자리가 12개니까 1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12년에서 13년 정도? 그게 한 바퀴를 도는 게 리턴이라고 해요. 이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은 12년 주기에서의 정말 큰 행운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를 줄까요? Your Higher Self 카드가 나오는데요. 오늘 꺼내는 것들마다 이렇게 스피릿 카드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일단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your higher self고요. 이 심장에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고 있잖아요. 나의 존재 가치,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에너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제미나이 분들,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분들이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진 않아요. 쌍방이 돼야 돼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쌍둥이 자리는 무조건 쌍방이 돼야 됩니다. 물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Your Higher Self 같은 경우는 이분이 뭔가 사랑을 하던 일을 하던 나의 가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관둘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데, 아무튼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좀 자신이 대접받지 못했다거나 약간 요런 상황에 좀 놓여져 있었을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열어봅시다. 아,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좀 야해요, 카드가. 그죠? 물 안에서 저러고 있어요. 케미를 의미하는 카드고요. 와, 세상에. 또 주피터입니다, 여러분. 비기닝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계속 연속적으로요, 여러분. 주피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행운적인 게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이 사랑의 리딩에 꺼냈다면 이분의 행운은요, 적어도 내년 2025년 6월 9일 전까지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로운 시작이 나와 있고, 이게 액션 카드잖아요. 즉 무엇인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패션, 케미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목성이 들어와 있는 거면은 여러분을 봤을 때 그 케미, 이런 게 느껴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템퍼런스 역방향부터 나오네요. 오늘 이 카드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왜 이게 계속 나올까? 자, 두 개의 칼이 있네요. 그렇군요. 참고적으로 얘가 제미나이 카드입니다. 한 장 더 엽시다. 퀸 오브 펜타클스죠. 역방향이 됐어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타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타워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나이트 컵이 뒤집어져 있는데 하나만 더 밑에 볼게요. 텐컵도 뒤집어져 있고요. 페이지 스워드가 있네요. 이분이요,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간에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사랑에 미치는 장사가 어딨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 Your Higher Self를 꺼내고 내 마음속의 상처가 힐링이 안 된다라는 카드를 꺼낸 거 보면 이분이 누군가로부터 크게 상처받은 쌍둥이 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왔던 것은 사랑을 안 하려고 했던 거고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그 사람의 연락처를 씹는다든지 그랬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많이 기저됐던 건 뭐냐면 내 것은 주고 싶지 않아요. 나의 것을 주고 싶지 않아. 그게 마음이 됐든 돈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왜 계속 그런 노력을 나만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좀 먹으셨던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그냥 외부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와의 대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근데 뭐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어떤 사랑이 있었든 일이 실패했든 사기를 당했든 뭘 했든 이분은 상당히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커트를 한 거죠. 그런데 타워가 나와 있죠.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한데요. 타워는 이분의 모든 생각을 다 허물어주는, 그리고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이분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에서의 이 타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을 맞닥뜨렸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케미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액션이 나와 있잖아요. 즉 지금 이 두 개의 칼, 즉 내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선을 그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이 에너지와 내가
너를 가지겠어라고 나서는 이 에너지는 반대되는 에너지입니다. 정반대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금 얘를 지금 꺼낸 상태잖아요. 근데 그 기절했던 게 얘예요. 그리고 나와 있었던 게 나 사랑하지 않아. 나 지금 누구에게 줄 마음이 없어. 왜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 그런데 지켜보다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사랑이 뭔지 몰라도, 나에게 온 이게 뭔지 몰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밑에 월드가 있네요. 이 모든 게 사이클이 종결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됐다는 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이분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막아왔다,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 카드들인데, 이게 모든 걸 바꿔놓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안 받으려고 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은 이 타워가 오게 됩니다. 즉 이분의 어떤 에너지를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이 리딩의 관점, 새로운 인연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의 출현이 이분을 바꿔주게 하기 위한 타워입니다. 즉 여러분이 린스예요. 여러분이 샴푸고 린스입니다. 즉 이분의 끼어 있었던 어떤 때를 씻겨내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봤을 때 이분이 느껴지는 감정을 좀 봅시다. 그림 리퍼가 나오네요. 아, 뭐죠?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열어봅시다. Gold with a Snake 카드가 나오네요. 솔직히 여러분, 저 이렇게 쭉 나왔을 때요, 이게 진짜 새로운 인연 리딩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 리퍼는 빼박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제가 저의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성이 역행을 합니다. 수성이 역행을 한다는 말은 과거의 무엇인가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미나인 분이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성의 역행을 뭘 만들어 준 거냐면 여러분에게 가게 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월 4일에 처녀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을 시작을 했고요. 14일 날에 얘가 사자 자리로 살짝 넘어갔다가 8월 28일 날에 사자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녀 자리 갔다, 천승 자리 갔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은 이 그림 리퍼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기회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이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게 이거래요. 그런데 나랑은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칼같이 날 끊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걸 위더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뱀에 둘러싸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문을 닫고 그랬을 확률이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은 뭔가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새로운 인연으로 만들어 본다면, 타워의 모멘트가 와서 두 분이 뭐 만나게 되든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정차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이분이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뒷목 잡고 나갔는데 여러분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패션 생기고 막 여러분을 가져야겠어 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즉 여러분이 단칼에 끊었다. 그렇게 그냥 보려면 억지로 볼 수 있는 카드고요.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보상해야 되잖아요. 차 박았으니까. 뭐 보험회사들끼리 하지만 뭐 이분이 여러분에게 반했다면 틀림없이 뭐 밥 한 끼 합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가정할 때, 이 카드는 여러분이 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밀이 많아서 얼굴에 다 써 있다는 말이죠. 뭐 사랑의 상처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있다라고 느낀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억지 춘향이로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 그림 리퍼가 나왔다면 이분과 여러분이 뭔가 과거에 뭔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와 전체를 그림 리퍼하고 끼워 맞춰 본다면 이분 역시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두 분이 했던 사랑 때문에 이분도 문이 닫혀서
다른 사람은 안 만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타오는 뭐냐면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 자체가 두 분이 다시 만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 때문에 무엇인가를 많이 잃었어요.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잃었어요. 어떤 손해적인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이 카드들을 사랑의 카드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 일, 큰 돈이 나가는 어떤 일,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소 이분이 당했던 뭔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반입니다. 솔직히 이분이 새롭게 나타난 분인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분인지 진짜 얘처럼 12년 전에 이별이 됐는데 다시 만나는 건지 뭔진 잘 모르겠어요. 주피터가 리턴하려면 일단 12년이 걸리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를 하나 열어볼게요. 프로포절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이 프로포절 한다고요? 이분 뭐지? 자,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뭔가 까만 카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7개의 링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계속 열어봅시다. 아이템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자, 6개의 로즈가 나오네요. 자, 언더라인 봅시다. 언더라인은 4개의 로즈 나옵니다. 밑에 나와 있는 11장의 카드를 다 무시하고요. 이 5장의 카드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요, 여러분을 보고요, 반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뭐였냐면, 이분의 정말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시간을 끝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하고 그냥 사귀자? 이걸 하려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혼분이시라면 이분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할 수 있죠. 이분은 여러분하고 결혼할 각오로 만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여러분이 뭐 이혼을 했거나 이런 분이라면 이분이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서 같이 재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이 누군가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맞는 어떤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인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도대체 이 까만 카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나오고 얘가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뭔가 하나가 잘못 나왔다라고 느껴지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딱 세트로 나오면은 뭔가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계속 느껴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은 원래 그 사람의 감정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화해를 좀 하고 그 화해에 대해 시간을 좀 가지고 뭐 그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골인으로 간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고요. 그냥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얘가 나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피터의 리턴이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이분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진짜 12년 동안 혼자였을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짧은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진짜 나에게 맞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대화가 통하는 것, 무엇인가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또 데이트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크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주피터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얘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카드를 좀 열면은 이분과 어떤 관계였는지 대략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오랫동안 큰 상처를 갖고 있었던 분은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들을 꺼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긍정적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시간의 순서 같은 게 보여요. 그냥 내가 정말 기다려왔고 너를 받고 너랑은 이렇게 간다 라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을 보면요, 약혼 반지가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혼 반지가 정말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분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은 결혼의 상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화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과거에, 그럼 이제 화해를 하자라는 의미도 되기는 되죠. 한 장만 더 열어봅시다. 한 장만 더. 뭔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관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로써 두 분은 옛날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이별이 된 게 왜 된 것 같냐면 결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결혼이 될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솔직히 이 관이라는 게 여러분 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카드를 똑같이 이쪽에서도 꺼냈어요. 그런데 여기의 끝과 이 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관은 이 상황 자체가 종결이 됐어. 이제는 뭐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어. 다시 뭐 불을 켜려면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에너지고요. 그림 리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인 거죠. 지금 이분이 까만 카드를 꺼냈으니까 여러분 쪽에서 나를 받아줄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죠. 하지만 끝난 건 끝난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꺼낸 거 보면은 두 분이 뭔가가 있었는데요. 나와 있는 걸로 볼 때 그때 당시 왜 이별이 됐냐면, 여러분과 이분이 결혼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인게이지먼트 링을 꺼냈죠. 그렇게 볼 때는 약혼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결혼까지 못 간 거죠. 그렇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그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피터가 리턴을 한다는 말이고요. 이분이 액션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액션을 꺼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뭔가 안정적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나가기 위해서 이분이 움직이겠다는 건데, 그 전 단계에 뭘 했냐? 상처를 가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을 때 적어도 이분은 다른 사람을 몇 번 만나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답은 뭐였냐면, 결론적으로는 나와 제일 잘 맞는 사람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하러 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82%는 그렇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요, 뭔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을 볼 때요,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려봅시다. 스워드 앤 로즈가 나옵니다. 자, 타워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 타워가 뭐 같냐면, 두 분이요,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 하나가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약간 좀 충격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두 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뮤추얼로 알고 있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배, 이분의 친구, 뭐든 간에. 근데 이 분이, A라는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뭐 그런 데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가 됐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도 이분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오랜만에. 그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결론적으로 너였구나라고 생각한대요. 결론적으로 너였구나. 내가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너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진다는 의미예요, 이 카드는. 그런데 그 카드를 또 꺼냈어요. 타워를.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의미의 카드입니다. 자,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가십 dims your glow 카드가 나오는데요. 소문은 너를 더 어둡게 만들어 라고 합니다. 못된 펭귄 둘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있잖아, 이 펭귄 얘 방구 엄청 많이 껴.
이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펭귄한테도 말해주는 거죠. 세상에 얘가 그렇게 방구를 많이 낀대. 어머 세상에 라고 하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화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의 안 좋은 점을 또 막 전화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펭귄 너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이 눈 보세요, 눈.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표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소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뭐 충고를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드를 하나 오픈할게요. 자, 숫자는 5입니다. 5달 뒤 혹은 날짜에 5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그리고 여기에는 5일 뒤 혹은 5주 뒤인데요. 5일 뒤는 여전히 8월이고 5주 뒤가 되면은 9월 뭐 셋째 주 넷째 주 뭐 그때쯤 되겠죠. 9월 중순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결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소문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주변의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듣는다는 거죠. 이 상황과 엮어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자리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너는 진짜 내 사람이구나, 결론적으로 너였구나 라는 마음까지도 먹었는데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다고 합시다. 정신 나갔냐, 미쳤나봐 진짜, 네가 그 꼴을 당하고 네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 왜 그래, 그런 애 만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너희 하늘에 있는 조상님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무슨 얘기 하겠니, 그러는 거 아니야 얘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분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주변 상황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숫자가 5라는 게요, 1부터 5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6, 7, 8, 9, 10이 남은 건데 이제는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정해서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리딩을 해봤고,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타워가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타워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번쩍 놀란다는 말이죠. 자, 이게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2달 만에 가지고 온 새로운 인연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